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드디어 입주자를 모집한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가지고 새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가 뭐 항상 유튜브에도 말씀드리지만 도시 외곽에 지어요. 물론 이게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큰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 공공임대단지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도심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막상 공급이 부족하고, 외곽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근데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실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또 공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도심에 이런 그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주거가 새롭게 공급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대단지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축하는 방안도 당연히 진행할 수 있고, 신축하는 방안 플러스 기존에 이제 그 주택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다시 그 임대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분양전환형이라는 건 6년 차 이상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그 거주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이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1차에 전체적으로 1091호의 매입 임대주택이 나왔고요. 수도권에는 961호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든든전세 1차는 21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한다.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신축해서라도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좀 새로운 정책이죠. 예.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우선 분양권을 취득하고요. 이 분양 가격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반드시 분양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장기로 임차 형태로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거조차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월세와 전세로 나눠져 가지고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는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하고, 뭐 소득과 자산 요건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점에 그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그리고 자산이 3억 6,2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는 최소 6년간 거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의 분양전환 여부는 자유스럽게 임차인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게 특별히 있진 않지만, 그 분양전환을 받으실 때는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계속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어디가 사실은 공급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적절한 곳에 이제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그리고 다시 임대로 공급하는 이런 모델이 만약 성공한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했었던 방식, 일반적으로 LH가 뭐 수도권 어디 논밭 하나 사가지고 대단위로 지어가지고 사람들 공공임대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런 매입 임대주택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실제 평수도 작지만은 않아요.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저의 지론이기도 하고 유튜브나 아니면 제가 SNS를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32평 아파트를 무한 공급해야 돼요. 중형 아파트를 무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혼도 하고 거기서 또 애를 키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2평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민주택이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저출산이니 뭐니 이런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적어도 애를 두 명은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가. 그래야지 현재의 인구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4인이 사는 그런 보금자리가 공급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32평이나 중형평수의 아파트들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를 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이라도 공급을 늘려가지고 그런 이제 부동산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현상을 공급을 통해서 또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호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방향성과도 너무 일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